안녕하십니까. 저 가온텍스 이유식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제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대표님과 이제 센터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문 대표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좀 무거운 주제로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양해하고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단계가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재반 절차라고 합니다. 세법적으로는 이제 뭘 저희가 취득하든지 보유하든지 처분했을 때 저희 나라에서 어떤 세금을 해야 되고 어떤 재반 절차를 거쳐서 과세관청에 뭘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 단계에서는 내 자산을 가지고 취득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분들을 위해서 대신 뭐 자금을 융통해 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한 거에 대해서 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아까 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렌트로 수익이 발생하면 한국 내에서 이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해외 부동산 명세를 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차익이 많이 나서 처분했을 때 그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부동산 취득 단계 세금 문제가 뭐가 있냐 말씀을 드리면 국내 세금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재원으로 취득하면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모님들이 자식분들한테 대신 뭘 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해외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을 때도 저희가 증여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칙은 수중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데 거주자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아들한테 맨하탄에 있는 타워를 만약에 증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예외 규정으로 이제 이거는 증여자한테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자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자금 출처 명세서를 제출한 것처럼 해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부터 국세청도 이걸 어떻게 취득했는지 조사를 하든지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소명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증여세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해외 부동산 취득할 때부터 스케줄을 잡고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모든 거를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가액이 만약에 10억인데 8억은 다 소명을 했는데 2억에 대해서 못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취득할 때도 이제 외국한 은행에다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재반 절차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이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 운용하는 이제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투자, 운용 및 처분 명세서 그리고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취득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을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의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 보유 단계의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케이스인데 저희가 만약에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여기를 저희가 임대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유 목적으로도 보유하고 있는데 거주할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거는 앞서 뭐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유분에 대한 명세서도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2023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될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거주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주택수 계산할 때는 해외 주택도 일단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거를 쓰지 않고 우리가 맨하탄에 있는 건물을 사서 그거를 임대 수익을 얻었을 때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금 세법상 국내 국외 원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합산해서 일단 신고를 하되 해외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뉴욕에서 과세돼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서 공제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과세라고 미국에서도 과세라면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나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주택 또는 해외 주택 임대한 경우 발생된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이게 통상적으로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택 임대하는데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제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를 하게 되면 저한테는 세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고가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중에 우리가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가 근로소득이 있고 나머지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다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주택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저희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소득, 국외소득 모두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섹션으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저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어느 순간 팔아야겠다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게 되면 해외 주택을 이제 실제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경우 아니면 해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저희 나라는 거주자인 경우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이 없고 국외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가족의 일부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발생하는 겁니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 의무 절차는 통상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오늘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 근데 해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대신 물건을 하나만 판 게 아니고 뭐 두세 개를 팔았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는 절차를 해서 정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해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도 해부동산 취득, 보유, 투자, 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이걸 익년 6월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취득했거나 보유하거나 처분의 모든 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년 6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아까 해외부동산 소재주국에서 일단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과 미국 조세협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한 소재지에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똑같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과세하고 한국에서도 과세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세율이 24%고 미국의 세율이 15%인 경우에는 세액 차이만큼만 납부하면 되는데 국내 세율은 15%인데 미국의 세율이 24%인 경우에는 추가 세금 납부는 없는데 대신 환급은 안 해줍니다. 그거 이제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이 대부분 왜 우리는 환급 못 받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법상 과태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세청은 저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명세서를 제출 안 하면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협약이라는 문제도 있고 출처 자금을 흐름을 따지다 보면 이 부동산이 이 자금이 어디에 가는지 대부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뭐 해외 부동산 투자 명세서를 제출 안 하면 저희가 취득한 가격이 100억이다. 10%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대신 한도는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저희가 아예 신고를 안 하고 국세청에 보고를 안 했다.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률을 얻기 위한 투자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린이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법무부인 강원이나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스케줄을 짜시면 예상세액이라든지 국내에서 재산세, 해외에서 재산세 부담한 부분이라든지 종부세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세 효과는 보실 수 있게 강원이나 이제 코린이랑 협업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